데이터 프레임의 어플라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어플라이를 사용하면 데이터 프레임의 row 또는 컬럼에 특정 함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맵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엑시스를 결정해서 행 인덱스 방향으로 각 콜에 혹은 열 인덱스 방향으로 각 로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엑시스 값을 결정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맵에서는 사실 이렇게 각각의 함수 하나만을 수행할 수가 있었죠. 인자로 F1 이런 것만 들어가서 진행이 됐었고, 여기서는 엑시스 값을 넣어서 그 방향성을 결정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로우 전체 그리고 한 열 전체에 대해서 할 때 이 열을 결정하고 나면은 이 방향은 행방향이니까요. 그렇게 되고요. 실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df1으로부터 헤드를 이용해서 5개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1부터 마지막까지 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는 txt 파일이 있었어요. 열 인덱스 0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지금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학년부터 과제까지인 것이었습니다. 이때 인덱스 콜을 이름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a일록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a를 출력한 것이 이것이고, 여기로부터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는 함수 f2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f2를 엑시스 0의 방향으로, 행 방향으로, 행 인덱스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디폴트가 사실 엑시스는 0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적어도 되지만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면은 이게 지금 행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니까 이렇게 최대 최소를 뺐고 이렇게 뺐고 요거 뺐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각 열 이름이 인덱스가 돼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맵과 유사하게 람다로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스 민 부분을 람다로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와 동일해요. 방법대로 보면은 F2를 먼저 선언하고 X6 방향을 결정해서 진행하는 방법과, 그리고 F2만 넣으면 되는 것. 왜냐면 X가 0이라고 디폴트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람다로 간소하게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엑시스 방향을 1로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결정할 수 있게 되고요.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 멤버 함수들은 데이터 프레임 객차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바로 적용이 가능한데 디폴트한 엑시스의 방향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자, 테이블을 불러왔어요. 역시나 그 인덱스 네임 가져오지 않았고, 자, 여기서 ailog을 처음부터 5번째 것까지 인덱스 열 인덱스 1부터 끝까지가 불러와졌습니다. 그때 이 x라는 것이 np.sum으로 선언이 되어 있고 f2의 함수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f2를 df1에다가 어플라이 해주게 되었을 때 바로 np.sum을 한 것과 동일한 기능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apply라는 것 자체가 함수를 적용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np.sum을 그냥 써도 된다는 겁니다. 이미 정의되어 있는 건데 굳이 또 선언한 다음에 넣지 마시고 본래 갖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넣어도 된다는 말씀인 거죠. 또한 이 데이터 프레임 안에 sum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 안에 멤버 함수인 sum은 그대로 .sum 하면 수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엑시스 1 방향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했을 때 아까와 동일하게 쭉 진행이 됐는데 여기 엑시스 1이라고 진행을 했고요. np.sum 함수를 그대로 사용할 때도 엑시스 방향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진행되었고,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 멤버 함수인 sum 같은 경우에도 엑시스 방향을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된 거 보이시죠?
다음으로 민입니다. 평균을 여기다 np.min으로 선언을 했고, 이것이 f2를 넣으나 아니면 np.min을 넣으나 같고, 또한 데이터 프레임 멤버 함수에 있기 때문에 그 min을 넣을 수 있게 되고요. 또 그거 말고도 ND 어레이에도 min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ND 어레이 min을 갖고 오려면 이 df2.values를 통해서 이 본래의 ND 어레이 갖고 오고 그 ND 어레이의 min을 구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ND 어레이 멤버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차이가 있게 되죠. 뭐냐? 첫 번째는 데이터 프레임 내에 있는 min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인덱스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나 여기서 밸류만 가져왔기 때문에 이때 그 인덱스 정보가 사라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각각의 그 수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멤버 함수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과 베리언스를 사용할 때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F2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의미하는 std를 넣어볼게요. 그리고 x 방향 1에 대해서 쭉쭉쭉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A, B, C, D, E가 각각 혹시 다른 차이를 보이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았습니다. 이때 A, B, D는 np.std를 사용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 이렇게 선언을 했었고, 또 여기 바로 어플라이를 했었고, 또 ND 어레이에 있는, 즉 numpy에 있는 멤버 함수 np.std를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C와 E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 함수인 std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A, B, D, E가 같은 결과를 보이는데 C는 다른 결과를 보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데이터 프레임.std 같은 경우에는 이 디폴트가 DDoF equal 1입니다. 그런데 np.std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DDoF가 0입니다. 이게 베리언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즉, 요 std 그리고 베리언스를 결정할 때에 DDoF라고 하는 패러미터의 기본값이 다르게 주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분모의 자유도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 n으로 나눠줄 것이냐 n-1개로 나눠줄 거냐의 문제입니다. 분산 같은 것을 계산할 때 자기 자신을 포함하면 n개가 되고 자기 자신을 빼면 n-1개가 되잖아요. 이것이 1이 좋은가 0이 좋은가는 우리가 계산하고 싶어하는 어떤 영역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대답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세한 부분은 우리가 다룰 부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기억할 점은 이렇게 각각의 패키지에 따라서 어떤 사용 함수가, 멤버 함수가 다른 디폴트 값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std의 경우에는 DDoF가 1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렇게 DDoF가 0이라고 따로 패러미터 설정을 해주면 그때 numpy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테이블 정보를 갖고 오고 나서요, 람다로 xmax로부터 min까지 값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멤버 함수만을 사용해서 구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df1에다가 max를 넣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df1에다가 min을 넣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각각 구한 것에서 마이너스를 해버리면 이렇게 연산이 되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결과는 같게 되겠지만 당연히 실행 메커니즘이 다르겠죠. 맵과 어플라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맵 같은 경우엔 시리즈 단위로 적용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함수 x의 경우에 시리즈의 각 엘리먼트에 적용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함수의 결과는 스칼라로 표현되는 것, 최종 결과는 시리즈의 각 엘리먼트에 함수 f1을 적용한 시리즈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어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하려고 된 거고요.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의 각 시리즈가 함수의 x를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 인덱스냐 열 인덱스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잖아요. 함수의 결과는 결국에 스칼라이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데이터 프레임의 각 시리즈에 함수 2를 적용한 시리즈라는 점. 복잡한 함수가 있고 각 열별로 짝수의 합이 3의 배수이면 G, 3의 배수가 아니면 B라는 것을 리턴하고 싶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여기 F2로 선언을 했어요. 이처럼 간단히 한 줄로 구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람다를 사용할 수 없는 점도 맵과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각 행별 3의 배수의 개수 이런 식으로 만약에 조금 간략화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fun문이 아닌 거죠. 간략하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람다로 구형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바로 다음과 같이 람다 x 땡땡 하고 이렇게 모듈로 해서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결정된다 라는 부분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컬럼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아까와 거의 동일한 데이터셋에서 이 df2.apply f4 방향은 x1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쭉쭉쭉쭉 다 수행을 해주겠죠. 그런 다음에 김점수라고 하는 새로운 록 대상이 있게 되고 그 인덱스에 df2.apply f4의 결과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끝까지밖에 없었는데 김 8가지밖에 없었는데 김 점수가 되어버린 거죠. 이번에는 스칼라 값 외에 시리즈 형태의 반환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앞서서 여기 리턴하는 값이 다 스칼라였는데 이번에는 아예 pd.시리즈로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v1부터 v3까지 값과 인덱스가 s1부터 3까지게 그렇게 돌려봐 주게 되고요. 그 결과가 오른쪽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 s1부터 3까지가 있고 우리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그 네임들, 콜 네임들을 쭉쭉쭉쭉 적어놨고요. f1.axis1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axis 방향이 1이니까 이렇게 열방향으로 쭉쭉쭉 진행이 됐고요. 네, 이 어플라이의 마지막으로 똑같이 테이블을 불러온 다음에 헤드 값을 저장해놨고요. 그 다음 f3라고 해서 평균, 그리고 평균보다 큰 밸류의 개수를 기록하고 그것을 돌려주게 됩니다. 각각이 m1과 number of overmin 라고 하는 것이 돌아와지게 되는데요. 잘 오른쪽과 같이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 프레임의 apply map이라는 것을 함께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리즈를 위한 맵이 아니고 데이터 프레임에만 있는 apply도 아닙니다. apply map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 apply map에는 아까 전에 apply와 다르게 axis는 없습니다. 그냥 데이터 프레임 전체에 각 엘리먼트에 함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결과는 숫자 하나로 나오게 되고요. 최종 결과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각 엘리먼트 함수를 적용한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이런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불러왔고 여기서 apply map을 해줘요. x 플러스 1이다 하고 플러스 1을 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df2로부터 df3를 보면 다 1씩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브로드캐스팅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뭐 f5다 이런 함수를 선언한 다음에 그 함수를 이렇게 apply map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함수에 정의되어 있는 조건에 의해서 홀짝이 배치가 되고 이렇게 매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맵과 apply 그리고 apply map이라는 것을 비교해 본 사례인데요. 자, 아래와 같이 되어 있는데 자, 앞서서 헷갈리실까봐 apply의 access에 대해서는 요걸 조금 지우고 먼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데이터 프레임 각 시리즈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 access 0일 때는 결국에는 행 인덱스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긴 가는데 결국에 시리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각각 컬럼에 있는 엘리먼트들이 이제 시리즈를 구성하게 되잖아요. 그 말인 거고요. 행이 인덱스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뭔가 연산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결과는 컬럼의 형태로 남게 되잖아요. 그리고 XS1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XS1이 이제 열이 인덱스가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쭉 그 연산을 진행하고 나면은 하나의 로우 형태로 그 데이터가 이렇게 모여져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맵과 어플라이 맵은 요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한눈에 한번 보시라고 모아서 설명드린 겁니다. 실습 4입니다. 다음과 같이 텍스트 파일이 있어요. 그리고 요런 1, 2, 3에 대한 활동을 수행해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가 배웠던 맵, 어플라이 맵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겠죠. 자, 오늘 강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